오늘 영상에서는 유전 탈모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유형의 탈모들까지 해서 그런 탈모들의 원인이랑 극복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보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탈모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들을 보다 보면 항상 보이는 이런 댓글 유형들이 있어요. 탈모는 유전이다, 탈모약, 모발이식 아니면 다 상술이다. 물론 탈모의 원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유전이긴 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서 생기는 산후탈모라거나 다이어트에 의한 탈모,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휴지기 탈모까지 유전이랑 관련이 없는 탈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코로나 백신을 맞고 탈모가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전 탈모로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그 분들 중에서도 생활 습관까지 잘 개선을 해서 탈모를 극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실험 결과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털이 복실복실하고 주름 하나 없던 이 젊은 쥐가 이거 하나 때문에 단 4주 만에 털이 빠져버린 탈모쥐가 됐다는 거예요. 실험 결과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쥐에게 탈모를 일으킨 이것은 바로 에너지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실험 결과를 보고 많이 좀 흥미로웠는데, 에너지가 중단되니까 주름이나 탈모가 이런 노화가 급격히 증가됐다는 거예요. 털의 밀도, 그리고 모낭의 크기, 모낭의 개수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정도로 탈모랑 에너지라는 인자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몸의 세포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거든요. 여기서 만든 에너지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숨도 쉬고 피부에 생기도 돌고, 이런 에너지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팁이 우리 모낭 세포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에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모발이 잘 자라는데 필요한 그 정도의 영양소를 우리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에너지와 관련해서 미네랄, 비타민과 관련해서 우선권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기관들에만 혈액을 보내고 영양소를 보내고 에너지를 생성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해부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체내에 영양소가 부족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에 있거나 장기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말단 중에 말단인 모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단에 있는 기능들이 제대로 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노화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을 모발, 피부까지 잘 보내주게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영양소들이 필요하고요. 영양을 또 복합적으로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미토콘드리아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비오틴이라는 영양소예요. 비오틴이 부족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요.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노화나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이 모발의 생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중에는 L시스테인, 판토텐산, 비타민 B군들, 셀렌, 아연, 크롬, 그리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자마투메릭, 이 정도도 더해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이고 충분한 영양소, 에너지가 충족이 됐을 때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요. 건강한 피부, 두피, 모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만들었던 이 탈모 영양제 관련 영상들 제가 자세히 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시고요. 자, 두 번째 팁의 주제는 혈액순환인데, 우리가 아무리 이 모낭세포, 모발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잘 섭취하고 공급해준다고 해도 이 영양소들을 우리 모낭세포까지 운반해주는 게 바로 혈액이에요. 영양분이 충분해도 혈류가 우리 두피까지 잘 가지 못하면 말짱꽝이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미녹시딜을 바르거나 먹고 있는 거예요. 두피 혈류랑 관련된 이런 연구 논문이 하나 있어서 또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1.5기라고 해서 경추전만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검사해보니까 정상적인 경추전만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뇌 혈류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정상적인 경추전만으로 교정해주니까 떨어졌던 뇌 혈류가 회복이 되더라.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 조금 더 제 평소에 앉아있을 때 자세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안 좋은 자세로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 심한 스트레스로 근육이 자주 뭉친다거나 견갑골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탈모도 좀 더 많이 호소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표본이 좀 적기 때문에 연구가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어깨 마사지나 온찜질 등으로 등 근육, 우리 근육 뭉친 걸 풀어주고 우리 목으로 가는, 머리로 가는 혈류를 풀어주는 게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팁은요, 사람마다 자기 두피 환경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샴푸를 사용했을 때 어떤 특정 성분이 안 맞아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두피염이 악화되고 탈모가 악화될 수도 있지만, 이런 성분을 떠나서 내 두피 환경에 맞지 않는 샴푸를 사용했을 때도 이런 과정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건성 두피인데 세정력이 너무 강한 샴푸를 계속 사용을 한다거나, 기름기가 정말 많은 지성 두피인데도 세정력이 약한 샴푸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부나 두피에 부담이 없는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감을 때 우리 두피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뜨거운 물보다 미온수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미온수로 충분히 적셔준 뒤에 충분히 샴푸를 하고 2분 기다렸다가 충분히 세정이 되면 그때 헹궈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각자 두피 환경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머리를 감을 때 루틴도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꿀팁 꼭 행동, 실천으로 옮겨 보시고요. 옮기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확실히.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